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지만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대 설립이 가시화됐지만 의료 수준이 열악한 곳에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권의 상황과 당위성을 살펴봤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의대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산단이 밀집돼 있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국동 캠퍼스에 권역 재활병원이 들어섭니다. 척추 손상과 소아재활 전문병원으로 2022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라남도만 의과대학이 없어서 해마다 80만 명이 다른 지역 상급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에 의과대학이 들어설 것이란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된 내용부터 지역별 현안까지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의료인력을 400명씩 10년 동안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15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신입생을 총 4,000명 늘리고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며 특히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별도로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남에 의과대학이 들어설 것이라는 발표에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전남의 많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의대 유치로 인해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와 전남새마을회, 시장군수협의회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 상급 종합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는 인원이 해마다 80만 명이나 되고 의료비 유출도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의과대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과대학 정원 100명 이상을 확보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의과대학 병원과 강의 캠퍼스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의료 취약지는 많고 의료 수요는 매우 다양하고 높지만은 의과대학이 없어서 도민들께서 상급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명실상부한 최신 시설의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되면은 도민들께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도민 건강을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오랜 시간 유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 인근 다른 지자체도 서로 의과대학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역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최종 후보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전남도민들의 30년 숙원인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이제는 의대를 어디에다 둘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정치적 판단보다는 의료 수준이 열악한 곳에 들어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대가 왜 필요한 건지 고정민 기자가 전남 서남권의 상황과 당위성을 살펴봤습니다. 닥터 헬기가 섬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태워 황급히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길어야 1시간. 섬이 많은 전남 서남권은 이송 시간이 길어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구나 화상이나 큰 외상을 입은 환자에겐 고도의 수술이 필수. 총각을 다툴 만큼 긴박한 상황이지만 전남 서남권엔 상급병원이 없어 광주나 대도시로 이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편함이 많죠. 우리가 이제 좀 아파도 조금 크게 아프면 다 광주나 서울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목포에 의과대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유인도의 60%가 몰려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지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최근 전남의 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되자 곳곳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목포는 교육부의 용역조사를 통해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지역. 목포대에 의대를 만들어 부속병원까지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한 금액에 비해 얻는 편익이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운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도 2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목포는 섬과 의료 취약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점도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노인과 사회적 약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섬이라 보니 지리적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남권 의대, 목포 의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남 서남권에선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와 목포대 실무팀이 꾸려져 정부 공모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이미 의대 부지도 2곳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오감지구에 금싸라기 같은 땅을 정말 10여 년 동안 2만 평 이상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힘을 모아서 목포대학의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다만 전남에선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최근엔 의대 정원을 절반씩 나눠 갖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경쟁보단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동부권에서도 역시 의대 유치 열기는 뜨거운데요. 특히 동부권에는 산단이 밀집돼 있어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분위기를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부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최근 의대 설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의대 설립과 병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 설립 타당성, 부지 등을 아우르는 연구 용역입니다. 2012년 만들어진 의대 설립 추진단도 실무진을 보강하는 등 집중적인 업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의대가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철강과 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몰려 있어 중증 환자 발생률이 높지만 상급병원 의료 서비스 지원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신데 치료를 받으려고 광양의 병원을 갔더니 진단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순천을 가는데 순천에서도 진단하고 나서 치료가 안 된다고 또 이제 광주로 가라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4천여 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1,000여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점에서도 동부권이 최적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부권 대표 도시인 여수, 순천, 광양 인구만 해도 전남 전체 인구의 4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일로 좋지, 제일로 좋아. 지금 환자들이 대부분 여기서 못 해가지고 서울, 강주 쪽으로 많이 가는데 번거로움이 많아. 중간에 하다 또 사고도 생기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의대 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해당 대학의 의지,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대와 협력해 대학병원 건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순천시 의회도 순천시가 요청할 경우 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 법적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도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전남 동부권의 수건이었던 의대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부족함, 피부로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하죠. 알맞은 때 치료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의 부재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없는 지역의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전남은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전남의 30년 수건인 의대 유치. 30년 수건인 만큼 의대 유치를 두고 오랜 시간 동서부권 간 갈등이 있었는데요. 의대 설립 부지를 확보하는 등 분주한 준비로 신경전이 치열했죠. 우리 지역으로의 유치를 무조건적으로 외치기보다는 지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대 설립 당위성을 면밀하게 살펴 지자체 간 갈등을 멈추고 전라남도란 이름 아래 상생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국동 캠퍼스에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전체 사업비 45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150병동 규모의 재활병원이 건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척수 손상과 뇌 손상, 근골격계, 소아 재활 전문 병원이며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가며 2022년 11월 완공될 전망입니다.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30일 오전 10시 2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A씨가 크레인 인상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이 있었는지 산업재해인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18세 이하 50세 이상 시민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무료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순천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9월 8일부터 영아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각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영암군의회가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정책 개발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의회는 관광산업발전연구회와 혁신성장연구회 등 두 개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광산업발전연구회는 지역 관광지 방문과 자료 수집,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우수 사례 견학, 관광자원 발굴 등 다양한 활동과 연구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또 혁신성장연구회는 지역 특색을 살린 직거래 유통 방식을 제시하고 로컬 푸드 활성화 방안을 찾는 등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무안군은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즉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무안군은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출장이나 긴박한 상황 발생 시에도 행정 업무 처리가 가능해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농기계를 절반 가격에 빌릴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이달 31일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인력난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광양시는 또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원군이 오는 8월 14일까지 벼병해충 적기 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최근 벼병해충 집중 예찰 결과 일부 지역에 홍명나방과 흰등멸구 약충, 먹노린재와 도열병 등이 발생되고 있어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원군은 농가에 출수기 전후로 방지를 요청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